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작은 갈등이 일어나고 계실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과 그래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적은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됩니다. 완전한 몰입형 오프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상하게 손대기가 두렵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줄어들까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보면 그 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가치가 줄어든 느낌을 줍니다. 이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적은 돈은 가만히 두면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감되는 인트로로 이어가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재테크는 이미 모아둔 큰 자산을 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완전히 다르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마이크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돈을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재테크의 절반은 이미 성공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큰 돈은 없었지만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쪽에 몰아야 돈이 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분산해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처음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가가 아니라 이 돈으로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포트폴리오 공식의 출발점입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적은 돈인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한 곳에 몰아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유혹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후회를 시작합니다. 적은 돈일수록 한 번의 흔들림이 마음에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가장 먼저 키워야 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경험해본 분들만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역할 나누기입니다. 모든 돈이 같은 일을 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돈은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돈은 천천히 움직이며 어떤 돈은 가능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순간 적은 돈도 각각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중년 여성은 자신의 돈을 성격에 따라 나눴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불안해질 때 바라볼 수 있는 돈, 조금의 변동은 감당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괜찮을 것 같은 돈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돈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여기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불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불릴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지 않으면 어떤 수익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공식의 진짜 힘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뉴스가 불안을 키울 때 모든 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됩니다. 이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나눴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작은 변동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돈이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 안정이 판단을 지켜주었고 판단이 결과를 지켜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클라이맥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적은 돈을 불리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공식이 있습니다.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감정을 먼저 관리하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지키는 사람은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갑니다. 반대로 이 공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멈춰섭니다. 중년 이후의 재테크는 회복의 시간이 길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리스크를 나누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면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의 정답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버틸 수 있는 구조면 충분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적은 돈을 불리고 싶다면 크게 벌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대신 오래 지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그 시작점입니다. 불안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고 감정을 지키는 구조 말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적은 돈도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채널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왜 중년 이후에 더 무겁게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내용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남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적은 돈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멈추는 자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한 구조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중년 이후의 포트폴리오는 단순할수록 강합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이미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돈마저 복잡해지면 결국 손을 놓게 됩니다. 손을 놓는 순간 선택은 우연이 됩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큰 자산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모아온 소중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돈이라서 괜히 나눴다가 의미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반면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흔들리니 나눠서라도 오래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 둘의 생각이 충돌했고 그 충돌은 한동안 결론 없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두 분은 함께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돈이 줄어드는 게 더 무서운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게 더 무서운지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두 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포트폴리오 공식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마이크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돈을 쪼개는 행위가 아니라 불안을 분산시키는 선택입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부부는 결국 아주 단순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돈이 동시에 아프지 않게 만들자는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돈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세우는 순간 이상하게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방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을 불리고 싶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과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의문은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공식에는 시간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시간은 적은 돈의 가장 강력한 편입니다. 다만 그 시간은 불안이 통제되는 구조 안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포트폴리오 없이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반대로 포트폴리오가 있는 상태에서의 시간은 준비가 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과거에 한 번 큰 손실을 경험한 뒤 재테크라는 단어 자체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포트폴리오부터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나눴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공식의 진짜 목적은 수익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중년 이후의 재테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후에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바로 이 상황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충격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클라이맥스로 향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를 마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불안해하며 결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달랐습니다. 모든 돈이 한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용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안정이 결국 다음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은 돈을 불리는 포트폴리오 공식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면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의 정답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버틸 수 있는 구조면 충분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적은 돈을 불리고 싶다면 크게 벌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대신 오래 지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그 시작점입니다. 불안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고 감정을 지키는 구조 말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적은 돈도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채널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왜 중년 이후에 더 무겁게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내용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남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적은 돈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멈추는 자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한 구조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중년 이후의 포트폴리오는 단순할수록 강합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이미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돈마저 복잡해지면 결국 손을 놓게 됩니다. 손을 놓는 순간 선택은 우연이 됩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더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큰 자산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모아온 소중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돈이라서 괜히 나눴